나오셔서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이단 문제를 보면서요. 그리고 그 이단 문제로 인한 아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습을 뵙고 많은 분들이 아 저분 어디서 뵙더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서 타 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와이를 한 회도 안 빼놓고 보거든요. 거기에 출연자들 중에 전문가 3대 출연자가 있어요. 네. 범죄 심리학의 이수정 교수, 네. 그리고 심리학과의 박지선 교수, 네. 그리고 종교학에는 이제 우리 탁칠 교수님. 이 세 분이 거의 고정 출연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맞죠? 예, 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혹은 강의에 익숙한데 네네. 오늘은 그래서 참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세요? 교수님도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우세요? 제 일로요. 아까 그 아버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버님이 26년 전에 네. 탁명환 선생님 아버님께서 이단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아버님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나는 좀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아들로서 같은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두려움보다는 네. 아마도 선친이 남기신 일을 네.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 책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처음은 이제 언론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네. 언론사의 언론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예. 지인의 예. 어머님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에 관여하게 되시면서 그 가정이 파괴되어진 그런 일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친께서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주요 종교들도 있지만 네. 그 이외에 작은 신흥 종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신흥 종교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하셨죠. 네네. 특별히 이제 그런 신흥 종교가 많이 모여 있는 계룡산에서 예. 그런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선생께서 그 신흥 종교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 신흥 종교들 중에서는 정말 범죄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신흥 종교들을 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친이 그 다음으로는 신흥 종교 운동의 일반에 대한 연구에서 그 문제 있는 단체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던 중에 보니까 또 그들 중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교리를 왜곡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전혀 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 이단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신흥 종교 운동이나 사이비 종교 운동은 아무래도 선친이 이제 활동하실 때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변 사회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용기를 얻고 또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단 문제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교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대처하는 것은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 속에서 선친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친의 죽음도 사실 그러한 이단으로 분류되어진 한 단체의 소행으로 거기에 소속된 한 신도의 소행으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런 이단 종교에 대해서 사회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음날 뉴스에 그 교를 믿는 교인들이 막 방송국 앞에 찾아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버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결혼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선친이 그 일을 해 나가는 동안 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또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자신들을 방해하고 비판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7, 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은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제가 대학 초년생일 때인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폭탄이 팡 터지는 소리가 집 나더라고요. 밖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급하게 뛰어나갔더니 예. 선친이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계시고 보니까
이단 단체에서 선친 차에다가 부비 트랩처럼 폭탄을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야, 영화에 나오는 와, 그런 그거 장면을 너무했다. 그래서 선친이 그 바퀴인데 강목이 있어서 강목을 빼내려고 했더니 터진 겁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그 파편으로 어머니도 발목이 다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친이 얼굴을 가리고 계셨고 근데 제가 사실 그때 선친에게 놀랐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선친이 언론인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비 종교나 이런 것을 연구할 때 늘 온갖 종류의 카메라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선친의 유품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선친이 파편을 맞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저에게 참 그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에게 지희라 들어와서 카메라 가져와라. 이거 찍어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노력해서 되어지는 기보다는 그게 아주 몸에 배이셨던 분 같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언제는 저희 현대종교 직원분이 놀라서 연락이 오셨어요. 보니까 그 선친께서 충북 보은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네. 통일교 신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선친을 폭행을 하고 선친이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한 작은 대전의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선친을 만나러 갔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실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공존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또 치료를 시작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특별히 1992년에 이제 종말론 소동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선친이 또 앞장서서 그 문제점들을 비판을 하셨고 네. 그러던 중에 선친이 집에 들어오시는 중에 괴한의 칼에 피습을 받습니다. 중상을 입으시고 병원으로 가시게 돼요. 예. 근데 그때가 이제 제 결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을 준비했던 시기인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다른 생각도 못 하고 병원에 가서 아내와 선친 병원에 가서 간호도 하고 그러다가 선친이 다행히 잘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선친이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오셨죠. 아우,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그 이단의 습격에 의해서 아버님이 칼을 맞고 세상을 떠나신 거죠?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때 이제 한 이단 단체로 규정돼 있던 네. 그 단체에 소속된 네. 신도가 결혼 이유신 거죠? 이렇게. 예, 결혼 이후죠. 결혼하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때 그 신도의 피습을 봐서 돌아가셨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워낙에 경황이 없었지만 그때 목격했던 기자분들 또 네. 검사 예. 등등의 경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네. 단독 범행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네. 어쨌든 자신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하고 아. 또 형을 받고 그 형을 받고 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정법적으로는 사건이 마무리가 됐고 공소시효도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근데 아직도 그런 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고 네. 그건 아마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외국에서 있을 때인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네. 새벽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이고 네네.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때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샤워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그 뒤로는 새벽에 오는 전화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것이 정말 아름답지 뭔가 예외적인 그래요, 것은 그래요.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감은 안 나고 예. 그리고 돌아보면은 아버님이 늘 그런 중상을 입고도 회복을 하셨던 게 지난 그렇죠. 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항공편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신문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네네. SNS가 그 인터넷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니까 네네. 신문들을 보는데 저는 자꾸 사회면? 중퇴 네. 이런 이야기를 찾고 싶었는데 예. 중퇴라는 이야기는 없고 선생께서 소천하셨다는 그 헤드라인 아, 기사들만 기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 동생 두 분은 한국에 계셨고요. 저는 외국에서 외국에 공부하고 계셨고.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 둘째 동생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친을 모시고 강의를 갔다 오는 중에 직접 그 사건을 겪었고 직접 목격하셨군요. 예.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은 해군에 복무 중이었죠. 배를 타고 나가 있었고 예.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선친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거죠.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저도 이제 주변에 그 이단에 빠진 후배를 보면 평상시에 일단 첫째 전도가 잘 안 됐던 사람인데 교회를 가자거나 교회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할 땐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그걸 저렇게 빠뜨려뜨리고 저렇게 열심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단을 보면서 반성될 때가 많아요.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포교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난 우리가 과연 저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빠지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가요계 유명한 후배도 참 전도가 안 되고 자기는 형 나는 나를 믿어요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지금 강연을 하러 다니거든요. 어떤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좀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이제 교회와 네. 이단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에 교회를 연구하면 네. 이단의 문제점이 보이고 어느 시대에 이단을 연구하면 그 같은 시대에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해요. 예. 이단에 누군가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네. 분명히 우리가 평범한 직장, 평범한 활동, 예.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 속해 있는 그 누군가가 예.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단으로 갈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가거든요. 네네네. 지금 현재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이단이 주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예. 예. 그러니까 현대 이단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현대인들의 사리 판단도 빠르고 예. 정보도 많고 이런 그런 누군가 이단을 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단들이 제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연일 씨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는 위장하고 거짓말로 다가와서 일단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를 잘 알아요. 어떻게 미혹해야 될지. 교리 교육이나 혹은 최근에 한 신흥 종교는 30, 40대 양육과 가사로 힘든 주부들만 노려요. 와서 집안 청소해주고 애들 돌봐줘요.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를 한번 습득하게 되면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경의 조각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네. 가정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안경을 씌워주게 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학업이 아니라 이 종교단체에서 원하는 것을 수행해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주영훈 씨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단은 비상식적인데 우리는 상식의 눈으로 그 본질을 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는 상식은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네. 이단 종교 조직은 순종과 불순종, 복종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 도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네. 그에게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담기는 거죠.